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7K를 여전히 횡보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기회를 발견하고 특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포착을 했고 여러분들과 이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기회를 보고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더불어서 비트코인 및 코인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 비트코인과 이 코인 시장을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CVD 자료는 비트코인의 오더북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하는 건데 이 CVD 자료상은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은 추가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변동성은 계속 이렇게 되지 않고 이후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줄어들고 난 이후에는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때문이라도 고래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데이터 상으로도 봤을 때 롱숏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8K 정도의 이제 숏 물량이 많이 조금 몰려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살펴보는 정도로 이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계속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미팅은 계속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메카시가 이번 주말에 타결 가능하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 이게 바로 직전되는 각자 그냥 자기들 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합의를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말로 표현한 거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정리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뭐 그전까지는 아예 보이진 않았었는데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뭐 70번 넘게 계속 한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될 거라는 거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예가 돼가지고 연장이 된 다음에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처음에 큰 영향을 주고 이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련돼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미국 개인의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주택에 대한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담보 대출, 크레딧 카드 론 대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번에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크게 이제 다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개인들의 신용 부채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이 위기도 조만간 이 메타를 타고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고 부채 상향 한도 이슈뿐만이 아니고 이 개인의 빚까지도 이제 메타를 타서 우리들을 옥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시경제 환경은 계속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면서도 투자를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났을 때 하게 되면은 기회를 모두 다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늘 항상 저희한테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 부채 한도 상향 이슈 같은 경우는 올 초만 해도 없었던 이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났고 경기 침체 이슈는 계속 있어 왔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이 신용경색 이슈가 있고 그게 이제 은행 이슈인 거죠. 그다음 더불어서 이 신용경색이 이제 미국 신용 개인의 빚까지도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러니까 마크 미네리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신적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이분이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991년도와 비슷한 상황이고 한 번 더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거시경제 환경을 볼 때 굉장히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된 거잖아요. 저 뭐 경기 침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들이 있었을 때 한번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뒤에 상승을 할 거다. 이런 뷰와 같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 추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구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들 추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게리 겐슬러인데요. 게리 겐슬러는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뭐 원데이 투데이로 끝나지 않을 거다.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실제로 이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게리 겐슬러도 이 SEC에 보면은 임기가 있잖아요. 그 임기 내에 다 해결 못해도 나는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책임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규제 의지, 굉장히 오랫동안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는 그 의지가 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앞으로도 이 이슈도 코인 관련돼서 이제 규제 이슈도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시기에 있었죠.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면은 이제 상승장일 때는 가격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에. 근데 하락장일 때는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같이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장이냐에 따라서 이 변동성은 방향을 좀 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연말 그때 변동성 줄어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사실 그때는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셔가지고 그 뭐 모르실 수 있는데,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그 뒤로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실제로 튀었죠. 지금 또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 하락을 하고, 상승장 초입이 됐을 때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게 될지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같이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고래냐면은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들고 있는 월렛의 고래들이에요. 그러니까 1000개에서 10,000개 들고 있는 고래, 엄청 고래들이죠. 이 고래들은 지난 5주 동안 또 굉장히 축척을 했습니다. 그 지난 5주는 저희가 계속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가격이 10% 정도 하락을 했고, 근데 비트 고래들은 비트를 8만 개 정도 매집을 했다. 이런 모습을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변화고요. 그러니까 고래들은 변동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고, 유동성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시기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모두 힘들다고 할 때 이 고래들은 계속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래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한 고래의 움직임을 저희가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보면 좋은데, 지금 이 고래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만 개를 축적을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7만 개를 축적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34% 상승이 그 뒤에 있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을 때 고래들은 굉장히 큰 폭의 축적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저희한테 힌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2023년도는 완연한 상승장일 거기 때문에 하락이 오면은 매집하기 좋은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효율이 좋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CEO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B2B 기업이에요. B2B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개인들은 잘 모르고 기관 대 기관으로 기업을 하는 곳인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기관 그 고객들한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거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맥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의미 없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이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업의 결제에도 이제 문이 트이고 있다.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그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지키는 진짜 엄청 의미 있는 플레이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테더예요, 테더. 테더가 예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이 퍼드 때문에, 테더 퍼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 좋게 가격 하락을 일으키는 거였거든요. 뭐냐면은 준비금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테더를 발행한 양 대비 준비금이 다 없어가지고 다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퍼드를 계속 받아가지고 테더가 그걸 뭐 처음에 입증도 못하고 그러면서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플레이였는데, 이제 제가 지난 분기 때, 그러니까 1Q 때 테더가 얼만큼 벌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1조 7천억 정도를 순수익으로 7천억 정도를 벌었고, 이거는 블랙록보다도 더 많이 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더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금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준비금을 매집하고 있다는 게 자기들의 이제 대차대 대표상에 보였고, 즉 비트코인을 뭐 보면은 5만 개 이상, 그러니까 15억 달러 정도, 하나로 한 2조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개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2Q, 3Q, 4Q에 계속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이게 금하고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이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테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굉장히 매집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버는 거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불장이 오고 장이 좋아지면은 테더의 발행량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준비금은 계속 미국 단기 국채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또 유입이 될 거다. 이거는 무조건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면은 테더가 관련돼서 테더가 굉장히 비트코인을 지키는 플레이어로서 행동을 할 거고 하방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방을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되게 좋은 플레이어가 지금까지 한 5년, 6년을 테더 때문에 하락을 시켰는데 그 테더가 이제는 지켜주는 기세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하방을 보고 상방을 보실 때 이 변수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이제 뭐 상승장이 왔을 때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반전을 하고 최고 맥스가 갔을 때 얼만큼 올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첫 번째 반감기 때는 539배가 올랐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의 변동성은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두 번째 이제 반감기 때는 112배가 올랐고 세 번째 반감기 때는 21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21배가 올랐고 만약에 이번에 반감기 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번에 상승을 했을 때는 17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저점이 뭐 이렇게였기 때문에 이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이더리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볼 때 이더리움은 지금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계속 이제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에 물량이 잠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량이 잠기고 있어요. 계속 잠기고 있고 그만큼 시중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번 더 리스크 부분을 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잠긴 곳이 리도라는 곳이에요. 리도 파이낸스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V2로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하루 이틀 정도 됐는데 V2로 업그레이드한 게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언스테이킹 안 됐다. 근데 이 리도가 스테이킹을 한 가장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근데 이곳이 이제 언스테이킹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언스테이킹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한 번에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계속 잠기는 거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상존하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래의 움직임과 테더가 앞으로 저희를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 하방을 조금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